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 주식 30만원 간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케미칼의 주식이 어느덧 16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16만원을 넘어서 30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에 대해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의 증가에 대부분의 영향을 미쳤던 것이 에너지 소재 판매 증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소재 판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포스코 케미칼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해서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다시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분기부터 2021년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해 왔고요.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판매를 했을 때, 이 기업이 제품을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기업이 효율화를 가지면서 효율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오고 당기 순이익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최근에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1.27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무 상태를 봤을 때 1조 이상의 현금 가치가 들어왔다. 그래서 현금 자산이 1조 5천억 정도의 현금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 소재 투자의 가속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결과론적으로 낮아지게 되었고 순차입금의 비율도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부채에 대한 부담금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였고 또한 마련된 현금을 통하여 더욱더 큰 공장 증설 그리고 생산량 증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재무 상황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이 기업의 주가를 30만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포스코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소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을 조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스코 그룹에서 호주 필바라 광산에 지분 투자를 통하여 그 리튬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이고요. 전지용 리튬 6.8만 톤 규모의 상업 플랜트를 2021년도에 착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만드는 배터리에 들어갈 리튬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과 GM과 폭스바겐, 포드, 현대차와 함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배터리를 재활용하여서 리튬, 니켈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에서 그룹사의 니켈을 활용해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도 굉장히 좋은 점수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터리 회사들이 리튬을 조달하기 위한 과정을 완벽하게 갖추긴 힘든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리튬 조달에서부터 배터리 생산까지 굉장히 강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주가를 꾸준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하는 양극재의 성장률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고정비 감소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거기에 더해서 증설 계획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에 4만 톤이었던 양극재 규모가 이제 2022년도 때는 100만 톤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늘어나고, 그 다음에 30만 톤, 그 다음 40만 톤까지 이런 식의 가파른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규모의 2021년도 4만 톤 생산 규모의 양극재가 2030년대까지는 40만 톤으로 무려 10배를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NCMA 양극재의 차세대 양극재를 또 생산할 수 있는 양산 준비를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양극재 기술력과 생산량 이 두 가지 부분 모두 다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배의 증설이 된다라면은, 10배의 생산량이 된다라면은 현 주가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극재는 양극재에 대비해서 이 매출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소를 하였고요. 그 이유가 이제 원료가의 하락 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음극재 또한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인조 흑연, 그 다음에 실리콘 기반의 음극재, 차세대 음극재죠. 이제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코팅을 해서 조금 더 음극재가 수명을 늘리고 또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신제품에 대한 기술력도 이 포스코 케미칼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지만은, 결과론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과 그 다음에 증설 계획, 음극재 또한 뭐 양극재만큼 가파른 증설이 있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4배 정도 26만 톤까지의 생산 계획,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은 주가가 한 2배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화물, 케미칼 부분 쪽에 있어서는 이 기업의 주된 사업 부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주된 사업 부분은 이 2차 전지 소재로 넘어갔죠. 배터리 소재로 넘어갔지만은, 이 내화물과 라임 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된 사업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화학에 대한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케미칼 쪽에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런 기업들이 유가가 상승하니까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2020년도 4분기에 대비해서 21년도 1분기에도 매출액이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비록 좀 실적이 살짝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과 케미칼 부분은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도 나쁘지 않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MC텍이라고 또 사업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침상 코크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승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출액도 좋게 나와줬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무려 28.8%가 나와서 순이익이 81억이 나오고 매출액이 352억이 나오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전기료 가동률 상승 및 환경 규제 강화로 침상 코크스 가격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침상 코크스 같은 경우는 응급제용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침상 코크스의 가격이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PMC텍이라는 침상 코크스를 만드는 사업 부분 또한 계속해서 좋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알짜 산업이다,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전기차 시장과 원자재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을 잠식해 나가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전기차 시장도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며, 그 다음에 이제 니켈과 코발트 관련해서도 하이니켈 그리고 로우 코발트에 관련해서 앞으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발트가 적게 들어가고 니켈의 비중이 높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우 코발트 하이니켈 배터리의 선두주자 포스코 케미칼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 적어도 30만원까지는 주가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시총도 현재 시총의 2배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원래 포스코는 소재에 강한 이런 철강 회사인데 그 노하우를 배터리에 응용을 하기 때문에 신소재 배터리, 예를 들어서 음극재에 실리콘 코팅을 하는 그런 음극재나 아니면은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에도 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차세대 배터리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미래 사업 부분 또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내화물 쪽에서도 나름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경기 회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좋게 볼 수 있겠고요.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 포스코 케미칼은 적어도 10배 이상의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에 걸맞는 주가 밸류에이션은 현재 주가의 2배 이상은 갈 수 있는 한 30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 주가 30만원 간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해주보 TV였습니다.